138번 저런 문제 시험에 꼭 나오겠지. 무각도 없어서 여기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유형이 겹치니까 안 실은 거야. 겹치는 유형의 기출을 여기다 다 실을 필요 없어서 안 겹치는 유형별로 실다 보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지 않아 있어 분명히. 또 이 문제도 각각의 부등식을 잘 풀어봐야 되겠지. 일단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아 보이네. 첫 번째를 바로 풀면 1부터 7까지지. 두 번째도 인수분해가 그냥 A4로 마이너스니까 얘는 A랑 4가 중요해. 4가 더 큰지 A가 더 큰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거잖아. 그럼 또 생각하면 되지. 또 수직선과 씨름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부등식은 1 들어가고 1부터 7까지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A가 큰지 4가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다가 2번일 거야. 그러면 이게 A가 왼쪽일까 아니면 4가 왼쪽일까를 이제 고민하면 돼.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같아질 때도 우리 가야 되는데 얘가 같아지면 사실 문제가 생기지. A랑 4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 아까도 해봤지만 만약에 A랑 4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등식의 정체가 x-4 제곱이 0보다 작다라서 얘는 해가 없다지. 해가 없는 부등식이니까 A랑 4랑 같을 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남았어. 둘 중에 뭐가 될까? 일단 둘 중에 만만해 보이는 게 다 될 것 같은데? 둘 다 나눠서 해야 되겠네. 첫 번째, A가 더 작아. 그러면 일단 2번 그림이 이 안에 들어올 건데 4를 기준으로 들어가겠지. 4가 여기 있어. 4부터 왼쪽으로 A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A가 어디 있어야지 이 공통부분 사이에 정수 3개가 나오겠어. 일단 정수 3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정수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 1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일단 A는 1보다는 왼쪽에 가야 될 거야. 그치? 이러면 공통부분에 정수가 딱 3개 들어가잖아. 그럼 일단 A가 1보다는 작다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우리 항상 등호를 조심해야 되니까 얘 등호는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해야 돼. A랑 1이 같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A랑 1이 같아져. 그러면 1이 들어가냐 마냐야. 1이 안 들어가지. 1번에는 지금 포함되지만 2번 경계에는 없기 때문에 A가 1이 돼버리는 순간 1은 공통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2번 경계에 이 끝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같아지면 안 되는 거지 라는 걸 잘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A가 1보다 작으면 되겠네. 무조건 이 공통범위에 정수 3개 나오잖아. 얘도 가능하고 두 번째도 해봐야지. 우리 두 번째 A가 더 클 때야.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4부터 A까지네.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얘도 정수 3개 맞추려면 4 바로 다음 정수인 5가 들어가야 되고 6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랑 비슷하네. 7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일단 A는 7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7보다는 크면 되겠지. 그리고 또 등호 판단하면 되겠네. 등호는 어떨까? A랑 7이 같아지면 경계에 있는 7은 공통범위에 안 들어가지.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지. 따라서 답은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A가 1보다 작거나 7보다 커야지 문제가 원하는 정수 3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전체 A 범위가 또 있었지. 그럼 최종 답을 뭐라고 쓰면 돼? 전체 A 범위에서 이거니까 두 부분이지. 마이너스 20에서 1까지랑 또 7부터 20까지니까 이거 개수 어떻게 쓸까? 우리 등호가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그냥 빼버리면 개수지. 왼쪽이 21개, 오른쪽도 그냥 빼버리면 13개. 그래서 더해서 34개 라고 찾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부등식에서 저런 수직선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리고 우리 부등식 이제 이 단원을 해봤는데 어려운 점이 크게 두 가지였지. 첫 번째는 우리 2차 부등식에서 좀 특이한 애들. 그래서 그래프 모양 잡아서 우리가 뭐 판별식을 쓰거나 아니면 근해 분리로 넘어가서 함수값을 쓰거나 이게 어려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치사한 수직선에서 내가 위치 잡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파트이고 어려울 거야. 많이 연습해야 돼. 어렵지만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근해 분리까지 오늘 할 거고, 근해 분리 사실 우리 앞에 방정식 할 때 다 해봤어. 거의 안 까먹었지. 그리고 내용 한 번만 간단히 훑고 넘어가면 사실 훑을 것도 없어. 근해 분리는 아까 2차 부등식 문제에서도 다뤘지만
원래는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내 맘대로 분리시킨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졌는데, 왜냐면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못 풀어. 따라서 함수 그래프로 풀기 때문에 아까도 부등식 문제가 결국 근의 분리였던 셈인 거야. 근의 분리 푸는 방법은 사실 별거 없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먼저 근이 양수, 음수 그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굳이 근의 분리로 갈 필요 없이 괄호 1번, 2번, 3번에 있듯이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을 쓸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더한 게 양수, 곱한 게 양수 쓸 거고 또 판별식까지 쓰면 되지.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더해서 음수, 곱해서 양수랑 판별식을 쓸 거야. 근데 3번에서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일 때는 왜 판별식을 안 썼을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안 쓸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일 거고. 근데 판별식은 왜 안 썼을까, 여기서? 판별식을 안 쓸 이유는 사실 별거 없어. 써도 되는데 시간 아까워서 안 쓰는 거야. 그럼 왜 써도 되냐? 일단 한 근이 음수, 한 근이 양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지. 양수, 음수 더해서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인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얘를 쓸 수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아니, 쓸 수 없어서 못 쓰는 거네. 그 다음 우리 두 근의 곱은 쓸 수 있지. 양수, 음수 곱했으면은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걸 쓸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걸 썼어. 근데 판별식은 갑자기 안 썼어. 아까는 썼는데 여기서는 판별식을 왜 안 썼을까?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야. 시간 절약하려고. 그럼 왜 안 써도 될까? 우리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미 두 근의 곱이 음수야. a분의 c가 음수면 ac가 음수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결과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항상 양수인 거야. ac가 음수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판별식을 굳이 내가 쓸 시간을 절약하려는 거지. 따라서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일 때는 두 근의 곱만 쓰면 돼. 곱이 0보다 작다를. 근데 이제 양수, 음수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두 근이 얼마보다 크다, 얼마보다 작다, 얼마 사이에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 세 가지를 쓴다고 했지. 다 방정식 때 해봤으니까. 그리고 얘도 아까도 해봤듯이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갖기 위한 함수값 조건 먼저 쓰고, 근데 함수값 조건을 써서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이 나온다면 판별식 안 써도 되고 축도 안 써도 된다고 했어. 또 문제가 들어가면 다시 또 얘기를 해보고, 한 번 다 했던 거니까 사실 두 번 했지. 3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고 근의 분리 지금 또 하는 거야. 왜냐면 근의 분리의 계산 과정에서 2차 부등식 계산이 쓰여서 또 나오는 거야. 유형 1번에서 첫 번째 거 하자. 다 똑같으니까. 세 가지 쓰는 거지. 뭘 썼어? 두 근의 곱이 양수이다만 썼어? 둘 다 음수여도 두 근의 곱은 양수 나오잖아. 합이 양수이다 써야 되고 근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도 써야지. 무조건 3개 쓰는 거야. 근의 분리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양수. 써야지. 두 근이 양수, 그리고 한글도 얘도 잘 봐야지. 서로 다른 판별식에서 등호 빼야 되지. 일단 두 근이 양수니까 더해서 두 근의 합이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양수가 돼야 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돼야 하고, 판별식이 n-1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인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지. 서로 다른이란 말 때문에 등호 빼야 되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등호를 또 넣어야 돼.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서로 다른 때문에 등호를 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셋 다 풀어서 그냥 공통범위 답으로 쓰는 거지.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1차 부등식 저거 풀면 m이 1보다 크다겠네. 2로 나누면 2 날라가고 마이너스 1 이항해서 바로 나오지. 그 다음 2차니까 두 번째는 열심히 또 풀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로 바뀌어서 1, 2 사이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세 번째는 또 2차 부등식 되겠네. 이거 전개하면 m제곱이니까 2m제곱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5m 1 더하기 2니까 3인가? 이거 2, 1, 뭐 3, 1로 될 거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 5 되잖아. 그러면 얘는 해가 두 개지. 양쪽 작은 거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크다겠네. 그럼 이 세 개의 공통범위가 답이야. 공통범위 뭐겠어? 일단 얘네 두 개 먼저 공통범위 더 쉬우니까 이거 둘의 공통범위는 밑에 거지. 이 둘의 공통범위는 밑에 거 그대로. 그럼 다시 얘랑 얘의 공통범위 하면 되잖아.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안 되면 수직선 그리는데 또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에 거랑 얘의 공통범위 생각하고 또는 뒤에 거랑 얘의 공통범위 생각하면 돼. 앞에 거랑 얘의 공통범위 없지. 뒤에 거랑 얘의 공통범위 있지. 그거 하나만 답이네.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수직선 없이 가는 게 좋아. 빠르니까. 근데 안 되면 일단 수직선 그려서 정확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양수 음수일 때는 근의 분리라기보다는 그냥 근각의 수의 관계랑 판별식 쓰는 거야. 유형 2번 아직도 양수 음수 얘기네. 얘도 그냥 첫 번째 문제 볼까? 이걸 안 쓴 거지 않을까?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답은 좀 더 축소되거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만 했다는 건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푼 거야.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다만 쓴 거예요. 왜? 안 쓴다고 했지? 두 개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이게 누구였어? 저기 칠판 봐봐. 저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음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서 안 쓰는 거지. 두근의 곱이 음수면 ac가 음수라서. (145번은)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인데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 기호로 굳이 쓰자면 알파 양수 베타 음수라고 했을 때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크다 이 말인데, 이걸 종합하자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두 근의 합이 양수인 거지. 원래는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은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하지만 양수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양수이다를 써야 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1차 계수 제가 0보다 크다. 이거 인수분해에 대해서 바로 작은 거 2보다 작거나 큰 거 5보다 크다겠네.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계속 써야 되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이게 음수이다 써야 되겠네. 즉 a가 4보다 크다겠지. 그 다음 판별식 안 써도 된다 그랬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쓸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서 답은 저 두 개 합치면 되겠네.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얘랑 얘는 공통이 안 생기니까 필요 없고 얘랑 얘의 공통은 그냥 5보다 크다겠지. 따라서 5보다 크다가 공통 범위겠네. 그 다음 유형 3번 이제 본격적인 근의 분리지. 양수음수가 아니라 얼마보다 뭐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다 비슷하니까 첫 번째 문제 보자. 근의 분리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프 그려야 돼. 2차 함수 문제가 원하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래프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함수값부터 그 다음 판별식 대칭축 이 세 개를 쓰는 게 근의 분리지.
뭐부터 하라고 미리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뭐부터 하라고. 무조건 그거 먼저야. 왜냐면 함수값 조건이 음수 나오면 나머지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함수값 조건을 가장 먼저 해야지. 148번 뭐 계산이야 그냥 2차 부등식 계산인 거고 근해분리 내용이 중요하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함수값 조건을 먼저 써야 돼. 왜? 일단 우리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먼저 함수값 조건 f2가 0보다 커야지 이런 그림이야. 근데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 왜 부족할까? 함수값 조건만 만족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리가 없어. 왜? 일단 당장 근자체가 없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등호 넣어야 돼.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지 치사하게. 그럼 등호 넣어야 돼 판별식에. 그냥 두근은 중분도 두근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또 이 두 개로 충분하면 좋겠어. 근데 아니야. 일단 판별식으로 인해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아직 부족해. 이 두 개를 만족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 FE가 0보다 큰 거 맞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두 x절편이 2보다 작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이걸 배제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축을 써야 되는 거야. 얘 축은 1차 계수 절반이지. a 빼기 4가 축인데 축이 어때야 되겠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얘가 되길 원한다면은 축이 2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쓰는 게 근해분리인 거야. 함수값, 판별식, 축. 그럼 이제 부등식 계산이 뭔가 잘못됐거나. 먼저 F2는 2 대입하면은 4, 그 다음에 2 대입해서 마이너스 4 전개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2a인가? 마이너스 2a니까 넘어가면 2a가 20보다니까 a가 10보다 작다? 두 번째는 판별식은 절반을 했지. a 빼기 4제곱이랑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해야 되지. a제곱 마이너스 8a니까 10a가 되고 플러스 16이니까 이거 2랑 8로 되네. 2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지. 얘는 a가 6보다 작다네. 이제 이 세 개 합치면 되지. 공통 부분 하면 되잖아. 이 세 개의 공통 부분. 뭐 잘못 계산했어? 아무튼 이제 공통 부분 하면 이거 수식선 안 해도 되겠지? 세 개 한꺼번에 보다는 두 개부터 차근차근 해봐. 그럼 가장 먼저 공통 부분 잡고 싶은 게 6보다 작다랑 10보다 작다잖아.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이 뭐니까? 당연히 그냥 6보다 작다니까. 그럼 다시 우리는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볼 거야. 6보다 작다랑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랑 얘 또는 얘랑 얘를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 공통 부분은 2보다 작다가 생기지. 그 다음에 얘랑 얘 공통 부분은 안 생기니까 끝났네. 그러면 그냥 답이 이거잖아.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근해분리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푸는 방법 정해져 있잖아.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기 위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 조건들 쓰는 거. 유형 4번 이제 4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거 생각을 좀 잘 해보면 돼.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는데 4차지만 이거 평범한 4차가 아니라 특별한 4차야. 보기차식이지? 보기차식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야 돼. 설마 저거를 인수분해하라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수분해하기 직전까지 생각은 들어가.
보기차식 우리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 근데 끝까지 인수분해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힌트가 필요하겠지. 우리 보기차식이니까 원래 푸는 방법.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면 좋은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2차항을 변형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변형해서 막 하는 거였었잖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직전까지만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뭘 생각하라는 거냐?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세 종류잖아.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이거나 실근이 두 개가 나오거나 중근이라서 실근 한 개가 나오거나 허근 두 개를 갖거나인 거지.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x제곱이 t로 치환됐다라는 걸 생각할 거야. 첫 번째라면 무슨 뜻이야? t가 어떤 실수 알파 실수 베타라는 거야. 두 번째라면 뭐야? t가 어떤 실수 하나만 나오는 거지. 중근을 갖는 거. 세 번째라면 t가 어떤 허수 g라고 부를까? 허수니까 어떤 허수 두 개를 갖는 거지. 뭐 실수 개수니까 당연히 켤레근일 거야. 이런 상황이야. t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되냐? 우리는 t가 아니라 x가 4개이길 원하는 문제야. 근데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t가 얼마냐에 따라서 x가 몇 개냐가 달라져.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 x제곱이 t로 치환됐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 있지 않겠어? t가 얼마일 때? t가 어떤 양수일 때와 t가 0일 때 t가 어떤 음수일 때 그때 x가 몇 개인지를 또 생각하면 되잖아. t가 양수라면 그때 x가 몇 개 나오겠어? 당연히 두 개지. 얼마 두 개. t가 0이라면 x는 한 개. t가 음수라면 x는 안 나와. 실수 x가 안 나오지. 그러면 t가 허수는 볼 거 없지. 우리 어떤 x제곱이 허수야. 뭐 a 플러스 bi야. 그럼 x는 당연히 실수가 아니잖아. 지금 a, b가 0 아닌 상황에서 a, b가 0 아니라서 x제곱이 어떤 허수면 당연히 x가 실수일 리가 없잖아. 당연히 허수니까. 그러니까 이 허수인 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얘만 생각할 건데 우리가 이 중에서 뭘 가져가면 되겠어? x가 4개 나오려면 t가 양수만 2개 나와야지 총 x가 4개 나올 거야. 그러려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이 중에서 실근을 2개 갖는 상태여야지 2개 갖는 상태인데 그 2개가 양수인 실근이어야지 x가 4개인 거네.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돼버렸어? 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수인 실근 2개를 갖는다로 문제가 바뀐 거잖아. 우리 아까 풀던 거지. 근해 분리해서 어떻게 풀던 거야? 그러면 m이 양수여야 돼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이 양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인데 그게 양수이다 써야 되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이다 써야 되고 판별식도 써야 되지. 판별식도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도 서로 다른 등호 없이 0보다 크다. 이걸 3개를 쓰라는 문제인 거야. 결국 보기차식이라서 t로 치환이 되는 2차 방정식인데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 t가 서로 다른 양수인 두 실근을 가져야지 x가 4개가 된다 이거야. 근데 답이 m이 음수예요? 어? 답이 m이 음수예요?
합이 마이너스 m. 아, 너 m이라고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네. 합은 마이너스 m이고. 그래서 각각 부등식 풀면 m이 0보다 작다랑 m이 3보다 작다 있네. 두 번째는 2차 인수분해 2, 6으로 되지. 이거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네.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다시 답으로 써야 되지. 이 세 개의 공통범위는 먼저 위에 두 개 공통범위가 0보다 작다니까 다시 밑에 거랑 공통범위 잡으면은 0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6보다 작다 해서 공통범위 나오겠네.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 다음 0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 해서 공통범위 안 생기니까 이게 끝이지. 그래서 풀 수가 있는 문제인 거지. 결국에 계산은 아까 하던 근해 분리 쪽으로 간 거고 근해 분리로 가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보기 차식이라서 치환하는 과정에서 t가 어떻게 돼야 한다 라는 걸 생각해야 풀 수 있지. 일단 마지막 이제 기출문제 근해 분리 기출인데 또 한 대 보고 보자. 무학이 없어서 여기 없는 거 아니라고 했어. 유형이 겹쳐서 안 실린 거야. 156번. 그냥 써야 돼. 근데 남은 시간 동안 뭐예요? 일단 숙제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거 봐줄게. 개인 걸로. 숙제가 우리 총 많진 않지? 76번부터였으니까 82개인 척 했는데 우리 같이 한 개 20몇 개 했으니까 실제 숙제는 50 몇 개 숙제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아니면 글쎄 까먹거나 함수값 조건을 먼저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함수값 조건이 음수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잠깐만 이거 넌 풀었지만 아직 친구들 안 풀어서 156번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야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싶어. 그럼 바로 함수값 조건 들어가야지. f-1이 어떻고 f1이 어때야 하니까 f-1이 음수이고 f1이 음수여야 돼. 근데 왜 함수값 조건을 먼저 쓰냐면은 이렇게 음수 조건이 나오는 게 포인트라서 그래. 음수 조건이 나오면 나머지는 안 써도 돼. 쓴다고 틀리는 거 아니야. 틀리는 건 아니지만 써봤자야. 어차피 공통범위 하면서 답은 여기 이쪽에서 답이 나오니까. 시간 절약하려고 안 쓰는 거야. 그럼 왜 안 써도 되냐? 사실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 함수값 조건 음수 나왔어. 그럼 f-1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나야 돼. 또 f1이 어딘가 있어. 1, 얼마를 지나야 돼.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첫 번째 x절편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그릴 수밖에 없지.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또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두 번째 x절편이 무조건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면 다른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가 필요 없는 거지.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함수값 조건이 음수였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거야. 나머지 필요 없이 무조건 항상 이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풀어서 공통범위 답으로 쓰면 되지. 그럼 F-1은 1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3K가 1 되는 건가? K가 3분의 1보다 작다랑 두 번째는 F1이니까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K가 넘어가서 3인가?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네.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순간 갑자기 공통범위 없나 당황했는데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1까지 라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절에서 함수값 조건을 먼저 써야 돼. 음수이면 나머지 쓸 필요 없으니까. 남은 시간에 이제 각자 숙제 문제 풀고 질문 필요한 거 질문하고